첫 번째 이슈는요. 뭐니 해도 정경심 교수 구속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자정을 넘긴 시간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정경심 넘어 조국 향하는 검찰이다. 그러니까 구속 결정의 의미를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입시 비리, 증거인멸, 공모가 핵심이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미공개 정보로 차명 투자 등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구속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정 씨 뇌경색 주장했지만 수감 생활 가능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판사가 영장 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뭐 건강 얘기는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만 요거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 아니냐. 왜냐하면 정경심 씨 측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을 했다. 뭐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구속 결정의 그럼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이걸 분석을 한 겁니다. 정경심 사라진 노트북이 구속 결정타. 조국 전 장관 소환도 임박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증거 위조, 그다음에 은닉교사 혐의 적용, 검찰 수사 논란 털고 조국 정조준했다. 정경심 구속 만료 전 소환 가능성이 있고요. 변호인은 한 가정 파탄날 지경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제 이제 호소를 했지만 구속 결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전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이게 이제 검색대 앞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여기 서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요 검색대 앞쪽으로 좀 다가오는 모습이고 이 앞에 취재진이요. 말도 못하게 많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대략 봐도 뭐 한 100명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얼띤 관심을 먹고 이렇게 걸어 들어와서 검색대를 지나서 올라갔습니다. 어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도 실력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장치장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기된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혐의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교수님 건강 상태는 좀 괜찮으신가요? 혐의 전부 부인하셨나요? 교수님 혹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까 네,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모습 그리고 끝난 뒤 저녁 한 6시 정도에 끝났거든요. 그때 나오는 모습 동시에 보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좀 눈치가 좀 빠르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그래도 안대가 나올 때는 안대를 착용을 했구나. 이게 있었거든요. 아마 뭔가 좀 불편한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건강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호소하는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법조인 두 분 나오셨는데요. 이거 법적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조대진 변호사. 네. 구속이 된 결정적인 이유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재판부는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이 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높이 본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 네. 그 PC에 관련된 반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 맞추기 정황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신문기간이 한 6시간 정도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7시간 가까이 됐었는데 판단은 한 5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걸로 봐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빨리 결정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이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강 문제에 비추어 봤을 때도 또 엄중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70군데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지금 모여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구속까지 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러니까 것 조대진 같습니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충분한 정도로 압수수색 그리고 소환조사 사실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 구속 이유가 들어간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예.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어야지 본인들의 이제 검찰이 과잉 수사에 관련된 그 짐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세밀히 준비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예. 채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조금 더 효과적이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뭐 지금 알려지기로는 검찰이 어제 영장실실 심사를 할 때요. 그 장소에서 11개 혐의가 있었잖아요. 그 혐의에 대해서 PPT,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띄워갖고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했다는 또 얘기도 좀 다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규영 변호사. 예. 여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노트북, 이 부분, 지금 노트북이 지금 없잖아요. 그 부분을 예. 검찰이 지금 확보하려 하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예. 이런 부분을 보고 법원이 이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했다는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규영 변호사께서? 예, 저도 그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봅니다. 예. 일반적으로 사법기관, 예. 법원은 증거인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증거인멸을 좋아하지 않느냐? 일종의 사법방해라고 보는 겁니다. 범죄자가 자신의 증거를 없앴을 경우에는 예. 이분은 저지를 쓴 게 거의 명백하다라고 예.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와 같은 증거인멸의 경우에는 대부분 구속장이 발부하게 됩니다. 실제로 증거인멸 교사죄로 지금 구속자 적시까지 돼 있기 예.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증거인멸이 거의 확실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영장이 발부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중요한 것은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죄가 많고 죄수가 많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는 것은 그동안 언론에서 얘기하는 나온 게 있느냐 마치 증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게 아무것도 예.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실제로 수사 기록을 보면 예. 많은 부분에서 진술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져 가지고 예. 아까 조금 전에 짧은 시간 내에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그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짧은 시간 내에 판단한다 하더라도 예. 그 속에 어떤 진술이라든지 증거라든지 판단해 보건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명이 되어져 가지고 예. 그 변호인 측의 주장, 즉 예. 무죄라고 하는 주장을 반박하기에는 무죄라고 반박하기에는 좀 약했던 거 아닌가. 상당히 인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언론이 구속 사실을 다루고 있으면서 동시에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러나 소환 조사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 이제 무게를 싣고 있거든요. 관련 기사 보이시죠. 다음입니다. 조국 향하는 검찰의 칼날, 정경심 혐의 4개,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루 정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검찰 관련 기사일 때는 항상 이런 칼날 이런 표현이 들어가죠. 조금 어떻게 보면은 검찰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베는 칼에 비유를 하는데 역시 이 기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의 경우 11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거든요. 근데 그중에 4가지 혐의가 조국 전 장관과 좀 연관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두 자녀 서울대 인턴 증명서 관련해서 2가지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 여기서 2가지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증거 위조, 증거 은닉 교사. 요런 혐의, 또 증거 부분 요 관련해서 2가지 혐의. 그래서 4가지 혐의가 일단 나왔어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 뭐 추가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인지 관여 여부가 공범 판단 쟁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부분도 좀 법조인 두 분께 짧게 좀 물어볼게요. 좀, 속도를 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검찰이요, 조국 전 장관 소환 조사할 걸로 봅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정경심 교수가 예.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구속이 된 상황이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해서 정경심 교수가 4개 정도의 지금 공모에 예. 지금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의 그 수사의 정점은 검찰이 예. 생각하기에는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 조국 교수라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4가지 플러스 알파 중에 예. 4가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더 중요한 부분을 감춰놨을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게 아닌 조국 전 장관만 적용되는 뭔가. 네네. 그러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기 위한 1차적인 조치로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필요했었던 건데 예. 이제 검찰의 판단에 맞게 들어간 거였고요. 이제는 조국 장관을 편하게 소환을 해서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플러스 알파에 관련된 혐의를 직접 캐물을 수 있을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소환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경화 변호사께서도 소환을 할 걸로 보시는 거죠? 예. 그렇다면 어떤 점에 검찰이 좀 초점을 둘까요? 예, 지금 그 조국 전 장관의 예. 지위는 예. 공범의 지위와 단독범의 지위가 경합되고 있습니다. 아. 공범의 지위는 바로 정경심 교수와의 공범의 지위인 것이고요. 단독범은 본인이 정경심 교수와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 저지른 예, 예. 범죄를 말하는데 예. 그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고 예.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예. 혹은 본인이 뭐 직접 허위 공문서를 예. 위조했다든지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든지 예.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독범에 대해서 조사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공범과 관련해서는 예. 지금 모든 공범과 관련된 제도를 정 교수에게 넘기고 있지만 예. 과연 부부 사이에서 영어 교수에 불과한 정 교수가 이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다 책임지고 그 많은 돈을 갖다 가족들이 돈을 혼자 다 결정했겠는가. 예. 이 부분 관련해서 과연 조국 교수는 조국 전 교수, 조국 전 예. 장관이 아무런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것인가. 이 전체 부부 재산의 예. 상당수를 이경화 투자하는 전 계획에서. 교수가 아니라 교수고요. 전 장관을 잘못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전 교수는 교수고 전 장관이죠. 예,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예. 이 부분들이 조사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물어봤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계속 물어봐가지고 예. 정 교수의 어떤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예. 반드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관례이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 답변 결과에 따라서 예. 조국 교수에 대한 전 장관에 대한 예. 영장 청구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원래 이 수사의 개시는 예. 인사청문회로 촉발된 조국 전 장관이었기 때문에 예. 조국 전 장관이 당연히 그 최종적인 정점에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그 증거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증거 속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예. 당연히 조국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가 되는 것이 이 수사 인력과 시간을 들인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플러스 알파, 지금 검찰이 과연 무엇을 파악하고 있고 무엇을 갖고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한 대목인데, 이건 뭐 수사상을 뭐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다룰 내용은 약간 어떻게 보면 부수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하고 김성도 평론가 두 분께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어제 정경심 교수가 사실은 검찰은 비공개 조사를 받기 때문에 언론에 포착이 안 됐어요. 근데 어제는 영장 심사를 받으러 와야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언론들이 사진을 싣고 있는데, 그리고 어제 방송을 통해 또 생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언론에 따라서는 정경심 교수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얼굴대로 내보낸 것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좀 뒷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뭐 아침 뉴스 신문 보시나 방송 보시면 궁금하실 거예요. 예. 어떤 데는 정경심 교수 얼굴을 예. 모자이크 처리하고 예. 어떤 데는 안 했거든요. 언론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 과거 검찰청 조사받을 때는 예. 아예 공개를 안 했어요. 예. 검찰청은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올라가니까 예. 숨어서 갈 수가 있는데 예. 법원은 지하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시설이 없어요. 그냥 1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층으로 정식으로. 가야 되니까 예. 기자들을 현관에서 다 법원에 쫓아내지 않는 이상 예. 다 사진을 촬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궁금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예. 사실상 공인이거든요. 현직 교수고 전직 교수긴 전직 교수도 아니죠. 조국 교수 예. 그 부인이잖아요. 예. 부인이고 지금 현직 동양대 교수잖아요. 예. 공직이고 국민적인 관심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공개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이 정도 상황이면 공인으로 봐야 된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저는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게 예. 뭐 증거인멸이나 뭐 이런 예. 거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저는 법조인이 아닌 입장에서 보면 예. 구속영장이 왜 발부됐냐 저보고 하나라만 얘기하라면은 예. 이건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거든요. 입시 비리, 예. 표창장이나 허위 예. 인턴이나 이게 학생들하고 관계된 거예요. 입시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엄청 흥분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자본시장 돈에 관해 간 거예요. WFM 주식을 예. 포링크라는 회사를 통해서 예, 가족이 예. 그걸 WFM이라는 예. 상장회사 주가에 관여를 한 예. 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물론 아직 재판을 해야 되지만 예. 그래서 자본시장에 개입됐다는 게 이 피해자가 옛날에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이 예. 부도가 날 때 다른 데보다 엄한 처벌을 7년형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감옥에 있는 이유가 예. 은행 대출 받았으면 그렇게 엄하게 처벌 안 받습니다. 근데 자본시장에서 직접 기업어음, 예. 사기성 CP라고 해서 기업어음을 예. 4만 명한테 해서 피해자가 4만 명이 나와서 7년형 받아서 그때 부도 날 때 자산이 부채보다 많았는데 지금까지도 감옥에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피해자가 많은 건데 예.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의아하고 물론 뭐 언론사에서 고유 판단이긴 예, 합니다. 근데 어제 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인천공항에서 들어온 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전 DB그룹 회장. 네. 예. 그분 사진 공개했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다 나왔죠.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고 전 회장이에요. 예. 본인은 또 공항에서 무죄를 주장해요. 예, 예. 근데 또 공개했어요. 저는 인권을 존중해서 안 한다면은 언론사도 원칙을 갖고 똑같이 해야 된다. 예.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예. 정경심 교수는 뭐 로펌 3개에다가 변호사 18명이 예, 돼서 예. 언론사에서 좀 알아서 조심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좀 어느 정도 좀 의심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안 하려면 알겠습니다. 다 똑같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선수 평론가, 최근 들어서 사실은 피의자에 대한 인권 뭐 이런 게 좀 강조가 됐어요. 그리고 사실 조국 정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도 사람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약간 언론사마다 판단이 다른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MBN이 이성적이고 예. 또 합리적인 언론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인이라고 하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이거 법리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예. 공인은 고위공직자들과 또 그리고 자산과 또 사업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의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하죠. 뭐 어떨 때 보면 저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갖다가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이 공인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그렇죠. 그게 좀 논란도 있었죠. 유명인이지 공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유명인. 뭐 특정한 뭐 어떤 공공기관에서 뭐 무슨 이사장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예인들이 뭔가를 겸직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공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분은 그냥 교수고 교수가 공직 아닙니다. 그리고 그 조국 장관의 부인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좌제 금지돼 있잖아요. 같이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의 그 개인의 신상들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까지 범죄 혐의들이 혐의인 것이지 피의자인 거예요. 그렇죠. 의심을 받고 있는 거지. 아직 범인이 아니지 재판이 않습니까? 끝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입니다. 아직. 그 동부그룹 회장님이나 뭐 이런 분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끼치는 그 피해자의 범위하고 지금 현재 이분이 끼쳤다고 하는데 피해자 다수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주장이고요. 실제로는 지금 냉정하게 우리 언론들이 이번의 현상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언론들의 태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을 목적으로 백서를 만들고 있어요. 조국 대전, 뭐 조국 사태에 대한 어떤 그 백서들을 갖다 만들고 있는데 이 백서를 나중에 들여다볼 때 과연 언론들이 스스로에게 과연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인권들을 잘 지켰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 정경심 교수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도 나중에 좀 이렇게 돌아볼 대상이 되겠네요. 아무튼 언론에 따라서 약간 좀 판단이 좀 달라서 그 얘기 좀 잠깐 해봤습니다. 이 얘기는 짧게 조대진 변호사만 좀 해볼게요. 어제 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정경심 교수 쪽에서 아마 건강 얘기를 강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뭐 뇌경색 뭐 이러면서 자료 제출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 문제를 변호인이 되게 강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정경심 교수도 뇌경색이 있고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도 뇌종양과 뇌경색이 있다라는 그 진단서를 첨부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은 정경심 교수가 그 충분히 수감 생활을 감내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쳤는데 그 증거들을 보고 아무래도 수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그 수감 생활을 함으로써 인해서 얻는 이익들이 더 많다라고 판단하고 법원도 갔습니다. 약간 그건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건강의 상태에 관련된 의심, 뭐 걱정이라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면 상당히 그 고민하는 법원의 시간이 길어졌을 텐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정 이후로 나온 걸로 봐서 상당히 그 건강 문제에 관련된 부분은 배제를 하고 관련된 그 사실관계 그리고 혐의점에 관련된 부분들만 그 고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듭니다. 거예요. 통상적으로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요, 이 자정을 훌쩍 넘겨 새벽까지 가거든요. 그 새벽 거의 아침이 돼서 결정되는데 어제는 자정을 넘기니까 비교적 빨리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도 지금까지 많은 언론도 그렇고요. 이 건강 문제가 구속 여부의 핵심 관건이다 그랬는데 사실 보니까 어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인멸 부분이 더 관건이 됐다. 뭐 이렇게 좀 분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